안녕하세요. 시인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5번째 시간입니다. 유례없이 긴 연휴도 지나고 2025년 설날을 지나 이제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모두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제9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요양보호사로서 취업한 사례도 많이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여성은 병원에 취업하여 어엿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아들 하나를 잘 키우고 있다. 조리사 자격을 얻고 통영에 정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배운 재봉으로 옷 고치는 가게를 열어 아들을 키우며 잘 사는 엄마도 있다. 이들은 내일을 여는 집의 자랑이고, 이제 막 황망한 심정으로 들어온 엄마들의 모델이요 선배들이었다. 내일을 여는 집 출신들끼리는 동창회를 갖는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임을 하고 있다. 나가서 자립하고 잘 사는 이들은 씩씩한 얼굴로 선생님들에게 드린다고 선물도 사서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러지 못한 예도 있다.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엄마나 이 핑계 저 핑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는 전화기 너머의 엄마나 모두가 한 울타리의 가족이라고 정행길은 말한다. 어쩌겠는가. 사람의 운명도 각자가 다르고 나와 각자의 성향 또한 다른 것을, 그들 모두가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고귀한 인생인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 마음 아픈 피해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꽃길로 굴러가 주기를 언제나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정행길이다. 내일을 여는 드림홀을 짓다. 2006년 4월 개관 당시 내일을 여는 집은 3동의 건물만 있을 뿐이었다. 2008년 11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여성인권대회가 성공리에 끝난 후 결과를 논의하던 때였다. 당시 김태호 지사는 준비위원장이었고 정행길은 부위원장이었다. 성공리에 끝난 세계 여성인권대회의 긍정적 평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국내외 학자 등 유명 인사 3,000명이 참가한 이 대회를 치르느라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종횡무진 애를 썼던 정행길의 노고를 김태호 도지사는 알아주었다. 정행길은 세계 여성인권대회를 한다고 뛰어다녔던 장면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세계대회에 같이 일한 추진위원 중에 정행길이 나이가 제일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대회가 끝난 날까지 매일 등에 땀이 젖어 있도록 내달렸다.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했고 밤이면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진심은 통하는구나. 마음으로 쾌재를 올렸다. 그동안 내일을 여는 집은 식당이 좁아서 2-3차례 나누어 식사를 해야 했고 사무실도 협소해서 겨우겨우 사무를 볼 정도였다. 그래도 피해 여성의 편한 숙소만이라도 그게 어딘가 생각하며 불편을 감수하며 지냈었다.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세계 여성 인권 대회를, 그것도 국내외 3,000명의 학자, 인권 운동가들이 참석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의 세계 대회를 치르느라고 각 나라 부스마다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실수 없이 챙겨야 했던 책임자로서의 정행길의 역할은 눈부실 정도였다. 지자체로서는 처음 치른 세계대회가 성공리에 맞춰졌으므로 그 공로를 보상하고 싶은 김태호 지사의 배려로 내일을 여는 드림홀이 또비 4억의 지원으로 지어졌다. 김태호 도지사님에게 정행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진정성을 알아주는 일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렇게 센터가 지어지고 내일을 여는 드림홀로 이름도 짓고 좁은 식당도 해결이 되었고 넓은 공간, 쾌적한 사무실, 제일 처음 했던 설계대로 모두 갖추어진 내일을 여는 집은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 내일을 여는 드림홀 개관식 때도 도내의 소장들이 많이 와서 진정으로 격려해 주었고 동문들도 꼭 자신의 일같이 기뻐하며 쉼터 시설의 증축을 기뻐해 주었다. 축하해 주는 진주시 관계자들과 또 내외 회원들과 진주여고 동문에 쌓여 정행길은 자신을 키워준 모교를 생각하며 고마워했다. 진주가 내어주는 에너지는 정행길의 아우라를 만들며 그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통영에서의 전국 여성대회. 2007년 전국 여성인권대회가 개최되었다. 그해 5월 28, 29일 통영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만남, 설렘, 비상을 주제로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호 경남도지사, 전국 여성복지상담소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기는 처음이었다. 경상남도에서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했다. 당시 쉼터를 운영하면서도 여성폭력 방지 경상남도 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던 정행길은 여성 인권에 관한 관심과 분위기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경남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했다. 그만큼 경남 여성 인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때였다. 하필이면 경남에서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경남이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님 참석해 주십시오. 여성폭력 방지 경상남도 협의회 주관으로 대회가 열렸고 지자체로서는 처음 개최한 전국 행사였다. 이 대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의 제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국 여성복지상담소와 시설 종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했다. 이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 환경을 파악해 경남이 여성폭력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적 여성인권대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회의 개최를 위해 정행길은 동분서주했다. 김태호 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었다. 개막식에는 여성 인권 증진 체험 사례 수기로 공모 최우수작 고명희 서울 베델케어 상담소의 상처 입은 치유자 외 우수작 11편에 대한 시상식 및 사례 발표를 했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경남 범숙의 집, 범숙학교 학생들의 뮤지컬, 천국과 지옥 공연과 한국 여성인권사 사진전 등이 함께 열렸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세 분야로 나눈 여성인권 포럼과 분야별 전국
회의를 통해 제기된 여성인권 증진에 관한 제안서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 등에 제출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한 배려로 행사 기간 안에 거제 외도 탐방 등도 곁들여 했다. 모두 알찬 대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여성인권대회 창원에서 열다. 이어서 이듬해인 2008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여성인권과 상생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2008 경남 여성 세계인권대회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상생의 꿈 하나로 여성의 힘 세계로 란 강령을 내걸고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세계 여성인권대회는 31개국 여성운동가 110명을 비롯한 국내 여성 종사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인권행사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공동위원장인 신혜수 UN 여성차별철폐위원은 이날 총평을 통해 패널 토의와 6개 분과별로 나누어 진행된 워크숍 내용이 알차고 사회적 의미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논평했다. 일정이 너무 짧아 논의됐던 주제가 한정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았지만 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열띤 행사를 지방 최초로 열었다는데 그 의의는 컸다. 신혜수 위원의 당시 논평을 빌리면 국내외 여성계의 여성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차별 철폐에 관심을 두도록 한 점은 이번 대회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은 대회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창원대회의 의의가 매우 컸음을 시사했다. 당시 조윤명 경남도 행정부 지사는 폐회사에서 이런 대회는 전 세계의 여성 인권 전문가들이 가진 철학과 경험을 공유하며 성차별적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과감하게 개선, 여성의 힘이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폭력 방지 경남협의회 회장이었던 정행길은 이영자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현순 집행위원장 등 여성계 인사 12명과 함께 경남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세계 여성계의 연대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위해 노력, 성폭력 실현을 위한 상생의 성평등 실현을 통한 상생의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 등을 다짐하며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받으며 성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라고 전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틀간 1. 폭력과 성착취 건절, 2. 전쟁과 여성폭력, 3.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 4. 이주 여성의 인권 보장, 5. 장애 여성 및 소수 여성 인권 보장, 6. 정책 결정 동등 참여 등 6개 주제별로 워크숍도 진행했다. 폐막식은 창원의 대안학교인 범숙학교 학생들과 청각장애 여성들이 거위의 꿈을 주제로 한 공연과 여성 인권과 상생의 공동체의 염원을 담은 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경남여성인권특별위원회 창립.
2009년에는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경남도청에서 열린 여성인권특별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여성인권정책을 챙기기 위한 외곽 조직으로 만든 경남여성인권특위는 여성인권의 권익 증진 관련 주요 사항을 섭외하는 등 실질적인 여성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구다. 초대 회장으로 정행길이 선출된다. 정행길은 당시 진주 내일을 여는 집 관장에 재직 중이었다. 창원 세계여성인권대회의 여파로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육아휴직 확대 등의 일에 비춰보면 이 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행길은 행정기관과의 바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남성들의 편견 등 어려움을 없애려 노력했다. 세계 여성인권대회의 취지를 살려 여성인권 신장에 큰 획을 긋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3명, 대학 교수 3명, 여성단체 대표 9명, 언론계 2명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여성인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손잡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성인권 개선 1사1경 운동을 통해 생활 속 여성차별 요인들을 발굴, 개선키로 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일 등은 세계대회의 여파였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창립회의를 통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고 실질적인 여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정행길에게 당부했다. 정행길은 경남 여성인권선언 1주년을 돌아보며 해결할 과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여러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지역 여성들의 삶 속으로 확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알찬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확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남여성솔루션위원회. 그렇게 여성인권운동은 경남을 시작으로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여성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여성솔루션위원회는 경찰과 의료기관, 여성봉사단체 등의 단체와 연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여성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렇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다양한 정책에 민간 부분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일도 지역 여성의 생활권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정행길은 경남솔루션위원회가 잠재적 여성 차별적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비롯해 인권 관련 홈페이지 구축, 여성 인권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신규 시책 추진에 경남도와 협력하여 그 실행에 온 힘을 다했다. 그리하여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경남도는 시범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도청에 마련했고 임산부의 운전 편의를 위해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넓은 공간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실제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정행길은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산하 여성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일하자고 역설했다. 경남도에도 긴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특위로 운영될 것이며 각계 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정책 결정과 과정 참여,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정치 참여 지원,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다뤄야 할 분야가 많았다. 여성 인권 관련 문제들은 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관행의 문제였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실무 작업을 시도해 보리라는 각오도 다졌다. 사실 특위의 위상을 두고 논란이 없진 않았다. 도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여성계의 바람대로 도지사 직속 기관이 되고 여성인권팀도 따로 설치되는 등 도지사는 이 부분에 있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0년부터는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해 시행토록 했다. 예산 편성 과정부터 따지고 제대로 감행이 되는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도 챙겼다. 정행길이 도내 여성 전체의 의견을 통합하고 대표할 방안으로서 10년 안에 여성 인권을 10% 신장시키는데 10in10 정책이 너무 길게 잡힌 것 같아 10in5로 가려고 생각했다. 당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창립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연말 안에 분과위 설치를 마치고 본격 활동 준비를 마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갔다. 세계 여성인권대회에서 제기된 80여 개의 현안을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마음먹었다. 경남뿐 아니라 지역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성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정당들이 추구해왔지만 여성 진출은 사실상 배제됐다. 여성들은 자금력과 조직에서 항상 여건이 불리했다. 그래서 그 현실적 방안으로 도에서 우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수히 도를 들락거리며 그 일을 조율하려 애썼다. 우선 화장실을 지을 때 여성 공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하고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등 여성 인지적 예산 편성에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일부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의 냉소적인 시각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정행길은 그 일은 주도권 장악이나 대결적, 대칭적 문제도 아니니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만큼 향상되면 특위는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여성들이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처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이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이리적인 것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며 또 당연히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정행길이었다. 정행길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 외국에서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철학으로 내일을 여는 집도 운영했고 언제나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생각했다. 물론 여성계 스스로 고쳐야 할 문제점 내지 반성할 점도 당연히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었다. 여성 스스로 성을 앞세워 안주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회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남성 편견의 잘못된 시각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고 비하하는 뿌리 깊은 의식 구조를 빨리 고쳐야 투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그 점을 위해 정행길과 경남이 먼저 여성 인권 특위로 나섰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 앞에 정행길은 늘 앞선 생각으로 여성들의 권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진주에서 경남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노래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